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영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본래의 뜻을 통해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본래의 뜻과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하면 보다 쉽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으니 반복하여 듣고 익히기를 바랍니다. 외국어는 말과 발음뿐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언어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어를 대하듯이 접근하면 외국어를 배우기 힘들게 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외국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와의 차이점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어가 뜻하는 범위인데 한국어와 영어의 의미는 1대1로 매칭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where를 대표적인 뜻으로 입다 라고 배웁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 차다, 쓰다 등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외국인이 자기 나라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단어이든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뜻만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어떤 단어는 마치 수십 가지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예문을 만들어놨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말 동사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만 영어 단어는 상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where의 예를 들어보면 Wear a shirt. Wear a hat. Wear shoes. Wear a watch. Wear a necklace. Wear glasses. Wear earring. Wear very little makeup. Long wearing. 아마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붙이는 것은 모두 wear입니다. 영영사전을 보면 wear의 뜻이 To have clothing, jewelry, etc. on your bod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에 옷, 보석 등을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영어의 단어는 우리말과는 표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입다, 쓰다, 신다, 차다, 착용하다, 써다 등 아주 많은 뜻을 외워야 하고 영어로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영어 단어의 뜻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의미가 확장됩니다. 즉, wear는 착용을 오래 하고 있으면 입고 있는 것은 헤어지고 닳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다, 닳다는 뜻이 나옵니다. 아래 예문에서 wear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I really like this shirt, but it's starting to wear at the collar. I really like this shirt, but it's starting to wear at the collar. I really like this shirt, but it's starting to wear at the collar. 나는 이 셔츠를 정말 좋아하지만 옷깃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The wheel bearings have worn over the years. The wheel bearings have worn over the years. The wheel bearings have worn over the years. 휠 베어링은 수년에 걸쳐서 마모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영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 여기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의미가 확장됩니다. 몸에 붙이다라는 wear는 몸에 장시간 붙이고 다닌 결과 헤어지다, 닳다, 마모되다라는 뜻이 파생됩니다. 영어 단어의 의미는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물리적인 어떤 동작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 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어떤 감정이 자신에게 붙으면 표정을 짓다가 되고 다른 사람의 요구가 붙으면 받아들이다, 수용하다의 뜻으로 확장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말로 입었다라고 말하면 옷을 입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영어로 wear만으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기본 동사는 동사 한 글자만으로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추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수많은 한국어 의미를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통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아래 예문을 통해 웨어의 새로운 의미들을 배우겠습니다. I'd ask my boss for some time off, but I don't think she'd wear it. I'd ask my boss for some time off, but I don't think she'd wear it. I'd ask my boss for some time off, but I don't think she'd wear it. 나는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하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받아들이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politician wore a confident smile throughout the interview. The politician wore a confident smile throughout the interview. The politician wore a confident smile throughout the interview. 그 정치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영어에도 뜻이 세분화된 말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장은 where에 입다라는 의미의 조금 더 세분화된 표현들입니다. Why did you suit up like that? Why did you suit up like that? Why did you suit up like that? 왜 그렇게 빼입었어? 여기서 Suit up. 은 빼입다는 뜻으로 정장, 유니폼 등을 입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Would you like to equip your armor? Would you like to equip your armor? Would you like to equip your armor? 갑옷으로 무장하시겠어요? 여기서 Equip. 은 무장하다는 뜻입니다. I clothed my dog to keep her warm. I clothed my dog to keep her warm. I clothed my dog to keep her warm. 나는 개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을 입혔다. 여기서 클로드는 옷을 입다는 뜻입니다. She got dressed for the party. She got dressed for the party. She got dressed for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가기 위해 드레스를 입었다. 여기서 드레스는 정장을 입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더 있지만 웨어에 입다 라는 뜻으로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웨어의 다른 의미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치사는 부사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문법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영어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시간, 방향,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고 특히 동사와 결합하여 매우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냅니다. 전치사 또한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원인과 결과로 의미가 확장되고 또한 추상적 것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말 입장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로 보이지만 원어민 입장에서는 전치사 또한 한두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뜻을 익히고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어떤 것의 표면에 붙어있다 는 뜻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붙어있으면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추상적인 의미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구체적인 표현을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단어를 여러 개 조합해서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영어 공부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의미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파리가 책상 위에 붙어 있죠. 그래서 언더 테이블이 됩니다. 책상 표면에 붙어서, 즉 책상 위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파리가 벽에 붙어 있으면 또는 천장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책상 위든 벽이든 천장이든 모두 표면에 붙어 있으니 안의 세 개입니다. The fly is on the table. The fly is on the table. The fly is on the table. The fly is on the wall. The fly is on the wall. The fly is on the wall. The fly is on the ceiling.
The fly is on the ceiling. The fly is on the ceiling. 그리고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 전기가 통해 기계가 작동하듯이 안에는 동작하다, 작동하다, 기능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On and on. On and on. On and on. 계속하라 라는 뜻인데 계속 어떤 것에 붙어 있는 상태로 있으니 계속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We live on rice. We live on rice. We live on rice.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해서 산다. 여기서 On rice. 는 쌀에 붙어서 라는 뜻이니 쌀에 의존하여 라는 뜻이 나옵니다. The air conditioner is on. The air conditioner is on. The air conditioner is on.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 스위치가 안 붙어 있으니 동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He went to China on business. He went to China on business. He went to China on business. 그는 사업차 중국에 갔다. 여기서 On business. 는 일에 붙어서 라는 뜻이니 사업차라는 뜻입니다. He plays music on the piano. He plays music on the piano. He plays music on the piano. 그는 피아노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한다. 여기서 On the piano. 는 피아노에 붙어서 이니 피아노에 붙어서 음악을 연주한다는 말은 피아노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치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의 뜻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수많은 의미를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매우 혼란스럽고 기억하기도 힘이 드니 반드시 기본 뜻을 익히고 그 뜻을 이미지화해서 공부하면 영어 공부에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배우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동사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본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수십 가지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본래 뜻은 한두 가지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사 where의 예에서 봤듯이 뒤에 오는 명사만 달라도 한국어로 번역되는 뜻이 달라집니다. 특히 뒤에 전치사나 부사가 오면 매우 다양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 상황에 따른 한국말 뜻을 외우려 달려들면 암기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뜻을 익히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도록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동사는 put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put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을 갖다 놓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예문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Don't forget to put the book on the table. Put the book on the table. 은 책을 탁자 위에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문장은 책을 탁자 위에 놓는 것 잊지 마라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You can put powder on your face with a brush. You can put powder on your face with a brush. You can put powder on your face with a brush. Put powder on your face. 는 파우더를 얼굴에 갖다 놓는다입니다. 그러니 의미는 파우더를 얼굴에 바르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She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Puts her name in all her books. 은 이름을 모든 책 안에 갖다 놓는다 는 말이니 이름을 모든 책에 써 넣었다 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은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This puts m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이것이 나를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 안에 갖다 놓는다이니 어려운 입장에 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영어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말들을 조합하여 추상적인 뜻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처하다 라는 말을 따로 만들지 않고 put을 활용하여 처하다 라는 느낌이 생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영어 공부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황별로 뜻을 외우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양을 외워야 하고 활용하기도 난감합니다. 그러니 동사와 전치사가 가진 기본 의미 한두 개를 외우고 의미를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조인데 구동사라고도 합니다. 이 구동사는 동사와 각 전치사의 조합이 매우 많고 한 가지 조합도 뜻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우리말 해석이 다릅니다. where의 경우에서 봤듯이 한 가지 개념이 여러 가지 한국말 뜻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 본래의 뜻은 한 가지 개념임을 알고 접근하면 외우는 양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미 배운 put과 전치사 On, off, up, down, in, out, back. 과의 조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ut과 an의 결합인데 put an의 말뜻은 뭔가를 표면에 갖다 놓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어느 표면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Put the pen on the desk. Put the pen on the desk. Put the pen on the desk. 펜을 책상에 놓아 두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She put on her dress to go out. She put on her dress to go out. She put on her dress to go out. 그녀는 외출하려고 드레스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푸다는 뭔가를 표면에 붙여서 갖다 놓다는 말인데 몸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입다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She put on perfume to meet her boyfriend. She put on perfume to meet her boyfriend. She put on perfume to meet her boyfriend. 향수를 몸에 갖다 붙여 놓으면 향수를 뿌렸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은 She put on some weight because she eat a lot. She put on some weight because she eat a lot. She put on some weight because she eat a lot. 무게를 그녀의 몸에다 갖다 붙여 놓으면 살이 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원어민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따르는 수밖에요. 이와 같이 put으로 우리말 놓다, 입다, 뿌리다, 쪘다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put off입니다. off는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ut off는 뭔가를 떨어뜨려 놓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정해진 일정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무엇을 미루다는 뜻이 됩니다. I'd like to put off the meeting because of the heavy rain. I'd like to put off the meeting because of the heavy rain. I'd like to put off the meeting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 미팅을 미루고 싶다는 뜻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의 의미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미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단어의 뜻은 항상 물리적인 뜻과 추상적인 뜻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put out입니다. out는 밖에라는 뜻이고 put out는 무엇을 밖에 갖다 놓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밖에 갖다 놓는가에 따라 다양한 뜻이 생깁니다. 밖에 갖다 놓다, 불을 끄다, 출시하다, 내쫓다 등의 뜻이 생깁니다. 예문을 보면 Put out the garbage right now. Put out the garbage right now.
Put out the garbage right now. 쓰레기를 밖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치워라라는 뜻이 됩니다.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immediately.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immediately.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immediately. 여기서는 불타고 있는 장작을 밖에 갖다 놓으면 불이 꺼지므로 불을 끄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문장의 뜻은 소방수는 즉시 불을 껐다입니다. Samsung puts out the new Galaxy phone. Samsung puts out the new Galaxy phone. Samsung puts out the new Galaxy phone. 공장 안에 있는 제품을 밖에 갖다 놓으면 제품을 출시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문장의 뜻은 삼성은 새로운 갤럭시 폰을 출시했다입니다. If you make trouble again, I'll have you put out. If you make trouble again, I'll have you put out. If you make trouble again, I'll have you put out. 사람을 밖에 갖다 놓으면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뜻은 또 말썽을 피우면 너를 쫓아낼 거다입니다. 다음 푸디는 안에 갖다 놓다는 뜻인데 전치사인은 안에 라는 뜻입니다. 안은 어떤 공간의 안팎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공간의 안을 뜻합니다. 버스 정류장처럼 안팎의 경계가 모호하면 at을 사용합니다. 무엇을 어떤 공간 안에 갖다 놓는지에 따라 한국어 뜻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Put some sugar in my coffee. 설탕을 커피 안에 갖다 놓다 하는 뜻이니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Could you put yourself in my position? 너를 내 위치에 갖다 놓다이니 내 입장에서 라는 뜻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장의 뜻은 내 입장에서 고려해 줄 수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Put the key in the lock and start the engine. 열쇠를 자물쇠 안에 갖다 놓다이니 열쇠를 자물쇠에 꽂다는 뜻이 됩니다. 문장의 뜻은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put up은 위쪽으로 갖다 놓다는 뜻인데 여기서 up은 위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쪽으로 갖다 놓으니 올리다, 올려놓다, 세우다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e put his legs up on the table. 여기서는 그의 다리를 책상 위에 갖다 놓다는 말인데 글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If any questions, put your hands up. 이 문장도 글자 그대로 손을 위에 갖다 놓다라는 말이니 이 문장은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드세요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Let's put up the tent over there. 저기에 텐트를 치자라는 뜻인데 텐트를 치려면 누워있는 텐트를 위로 세워야겠죠. 그러니 put up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put down인데 아래쪽으로 갖다 놓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down은 아래쪽으로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아래쪽으로 갖다 놓으니 내려놓다의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Put your bag down. Put your bag down. Put your bag down. 이 문장은 글자 그대로 가방을 아래쪽으로 갖다 놓다는 뜻에서 가방을 내려놓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 문장은 Put down your name. Put down your name. Put down your name. 머리에 있는 것을 종이의 아래쪽으로 갖다 놓다라는 뜻이니 적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장의 뜻은 이름을 적어주세요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The pilot put down in a field. The pilot put down in a field. The pilot put down in a field. 여기서 더 파일럿이 조종사이니까 무엇을 아래쪽으로 갖다 놓을까요? 비행기겠죠. 그래서 착륙하다 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They determined to put down the rebellion.
They determined to put down the rebellion. They determined to put down the rebellion. 해석은 그들은 반란을 진압하기로 결정했다. 입니다. 리벨리언은 반란이라는 뜻이고 반란은 누군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아래쪽으로 갖다 놓으면 반란을 진압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단어가 의미하는 범위와 동사의 의미 그리고 전치사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말의 순서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I love you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어의 순서를 바꿔 You love me는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 됩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순서를 바꾸면 너를 나는 사랑한다가 됩니다.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또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모두 같은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말은 순서를 바꾸어도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는 우리말은 조사가 있어서 문장 내에 어디에 위치해도 그 단어의 역할이 같기 때문입니다. 즉 조사, 은, 는, 을 등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해주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 주격 조사는 주어 역할, 목적격 조사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의 위치에 따라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바뀝니다.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어로,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목적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영어에서는 말의 순서에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불리는 말의 뼈대를 배우는 것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은 목적어의 유무와 형용사의 역할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언어의 기본 뼈대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형식이고 삼형식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는 명사 형태를 사용합니다. 명사도 한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는 단순 명사가 있고 단어의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구,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구나 명사절은 그 덩어리 내에 동사가 있는 문장 형식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도 기초적인 문장 구성을 배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아래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like coffee. I like coffee. I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I는 주어 자리에 있고 like는 동사 자리 그리고 커피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 그에 맞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는 는을 붙이고 목적어는 를을 붙이면 됩니다. 목적어가 커피의 한 단어로 단순 명사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I like drinking coffee. I like drinking coffee. I like drinking coffee. 나는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는 같고 목적어만 좀 길어졌습니다. 목적어는 드링킹 커피로 커피 마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사 드링크에 ing가 붙어서 현재 진행형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이미 시작된 동작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거 또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평소에 커피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동사에 ing가 붙은 말을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다음 문장은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I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drink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to는 이미 배웠듯이 목적지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지금 커피 마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문장의 다른 형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어의 유무 또는 형용사의 역할로 결정됩니다. 아래 예문을 통해 또 다른 문장 형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형태입니다. I get up at 6 a.m. I get up at 6 a.m. I get up at 6 a.m. 나는 6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get up은 일어나다는 뜻입니다. get이라는 동사는 나아가서 잡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고 up이라는 전치사는 위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get up은 위쪽으로 움직이니 일어나다 입니다. 동사 뒤에 명사가 없으니 일형식입니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는 구동사로 불리는데 한 덩어리로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배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가 있는 형태입니다. I am happy. I am happy. I a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happy는 I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내가 행복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런 형식을 이 형식이라고 부르고 happy를 보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목적어가 둘인 경우인데 I gave her a doll. I gave her a doll. I gave her a doll. 나는 그녀에게 인형을 줬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뒤에 허와 돌 두 개의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인형을 이라는 뜻입니다. 허와 돌의 순서가 바뀌면 전치사로 보완해줘야 합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원래의 문장 순서가 바뀌면 수동태로 만들든지 전치사로 보완하든지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장은 목적어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인데 I made her happy. I made her happy. I made her happy.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녀를 해피한 상태로 만든다는 뜻인데 그녀가 결국에는 해피한 상태로 된다는 뜻이니 해피는 그녀의 결과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문장 속의 단어는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의 앞이나 뒤에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녀를 해피한 상태로 만들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형용사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이미 완료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A green apple. 이라는 말은 초록색 사과인데 사과가 이미 초록색을 띠고 있고 상태가 완료된 상태인 것입니다.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도 마찬가지로 상태나 동작이 이미 완료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도 형용사로 취급합니다.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외우면 좋지만 영어 회화가 목적이라면 굳이 외우고 문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문장 순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고 이것을 익히면 문법에 대한 복잡한 지식 없이도 간단한 문장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장은 동작이 발생하는 순서, 시간 순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리고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 순서로 말하면 됩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문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쉽게 영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말할 때 영어는 무슨 아파트, 이처럼 사는 곳을 먼저 말하고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도시에 속해 있는지 순서로 지역을 점점 확장해서 말합니다. 사는 곳이 아파트이니 아파트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수식어구에도 적용됩니다. 먼저 어떤 명사를 말하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장의 빼대에 해당하는 말, 주어, 동사, 목적어를 먼저 말을 하고 필요하면 해당되는 단어의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은 소방수가 여자아이를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먼저 소방수 Fireman.
있고 다음은 소방수의 동작이 와야 하니 rescue, 구조하다 라는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구조 대상인 제인이 옵니다. 뼈대인 주어 동사 목적어는 말하였고 설명할 게 있으면 해당되는 단어 뒤에 말을 이어서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조하는지를 보면 불로부터 제인을 구조하는 것이니 제인 뒤에 from the fire, 를 붙이면 됩니다. from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또는 무엇을 멀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전치사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the firemen rescued Jane from the fir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면 I bought a ticket to see a movie. 영화를 보기 위해 표를 샀다라는 표현인데 영화를 보는 동작과 표를 사는 동작 중에 어느 동작이 먼저인가요? 표를 먼저 사고 영화를 보겠죠. 그래서 I bought a ticket. 라는 문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영화를 본다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영화를 보는 동작은 표를 산 이후의 동작이니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to를 사용하여 To see a movie. 라고 말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I took him to the airport. 내가 툭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간 목적지가 공항이니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여 To the airport. 라고 하면 됩니다. I took him to the airport. 나는 그를 공항으로 데리고 갔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I made her happy. 나는 made, 만들었다. 그녀를 해피 상태로입니다. 형용사는 상태나 동작의 결과를 뜻합니다. 따라서 her 뒤에 해피는 그녀가 행복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은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 girl loves me. 그 소녀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없는 뼈대만 있는 형식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 pretty girl loves me. 그 예쁜 소녀는 나를 사랑한다인데 pretty라는 형용사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된 수식어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붙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The girl with red hair loves me. 그 빨간 머리 소녀는 나를 사랑한다인데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더 걸을 설명하는 형용사는 with red hair로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떤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with red hair를 더 걸 뒤로 보냅니다. 다음 문장은 The girl standing at the door loves me. 문에 서 있는 그 소녀는 나를 사랑한다. 문장이 더 길어졌네요. 더 걸을 설명하는 말이 standing at the도 문에 서 있는입니다. 동사 ing 형태인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네요. 설명하는 말 속에 stand라는 동사가 들어갔습니다. 영어는 한 문장 안에 뼈대가 되는 동사는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사나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은 현재 분사로 미래를 표현할 때는 투부정사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설명하는 말의 관계대명사 who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The girl who is sitting on the bench loves me. 벤치에 앉아있는 그 소녀는 나를 사랑한다. 이 문장에서 who i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The girl sitting on the bench loves me. 이전 문장 형식과 같아졌고 현재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설명하는 말을 덧붙여서 길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늘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한 문장을 이해하려면 영문법 책을 한 권 다 읽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장으로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짧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동사와 전치사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